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인교정도서관 이승재 사서입니다. 저널의 영향력 지수를 표현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가 되겠죠. 오늘은 임팩트 팩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도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아이콘들 메뉴들이 있는데 이게 임팩트 팩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서 조회가 가능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팩터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츠라는 사이트로 옮기게 됩니다.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츠는 이 클레리베이트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클레리베이트라는 회사 자체는 저널의 인용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웹 오브 사이언스라던가 SCI 등재 여부라던가 그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임팩트 팩터 등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널 임팩트 팩터를 확인하실 때는 일단 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의 코어 컬렉션이라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저널이 있을 때 이 저널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널의 수준이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될까요? 저널이 항상 균등한 기간에 따라서 출간이 되고 있고, 저널이 피어 리뷰가 굉장히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널이 출간되는, 논문이 출간되는 단계들까지 거쳐야 되는 과학적인 방법론들을 잘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평가들을 하는 이 클레리베이트라는 회사가 저널들을 다 평가를 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게 되고요. 그러한 지표들을 가지고서는 이 저널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저널이다라고 했을 때 ESCI라는 걸로 등재를 시킵니다. 그래서 ESCI에 등재가 된 저널들은 어느 정도의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단계들을 잘 갖추고 있다라는 저널이 되겠어요. 그러면 ESCI에서 이게 신뢰를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 과학계의 분야 에서 영향력이 높아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바로 SCI가 되기도 하고 SSCI가 되기도 하고 AHCI가 되기도 하는데 요 세 가지의 구분은 주제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 계열, 그래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생의학이나 간호, 보건학들은 대부분 SCI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SSCI에 색인이 되는 것들은 이제 소셜 사이언스 쪽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보는 것들, 저희가 주로 보는 학술지 들이 SCI 단독으로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두 군데 다 SCI와 SSCI 두 군데 다 색인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색인의 여부는 이렇게 보셔야 되세요. SCI인 학술지 저널들은 ESC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ESC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ESCI인 학술지는 SCI에 동시에 등재가 안 되죠. 그렇죠. ESCI가 영향력이 높아져야지만 SCI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색상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저널 임팩트 팩터가 부여됐던 거는 SCI와 SSCI였는데 23년 6월부터 임팩트 팩터를 AHCI와 ESCI도 부여를 하게 돼서 저널 임팩트 팩터를 부여하는 저널들의 영향력 범위가 넓어졌어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다 좀 더 자동화되고 어떤 인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이터들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루어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팩트 팩터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클레리베이트사에서 이렇게 정의한 내용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저널 임팩트 팩터는 JCR 연도 직전 2년 동안 출판된 사이터블 아이템즈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케이스 리포트 같은 거는 이 인용 관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에디토리얼이라든가 레터 같은 건 포함이 안 되고 아티클이나 리뷰 형태의 논문만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그거를 JCR 연도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전체 출판물에 인용된 수로 나눈 값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써 있죠. 근데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내가 2022년도에 임팩트 팩터를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2년 동안 이제 출간된 논문들을 봅니다. 이 중에서 아티클과 리뷰 형태의 논문만은 쏙 뽑아내요. 그리고 이 논문들이 어딘가에 인용이 됐겠죠? 그 인용이 된 것들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저널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데이터가 다 확인이 되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책자 형태로만 출간되는 이제 어떤 지역의 학술지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클레리베이트에서 운영을 하는 방법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아까 설명드렸던
여기 SCI와 SSCI, AHCI, 그 다음에 ESCI까지 지금 요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이제는 요 두 가지 범위가 넓어졌고 기존에는 SCI나 SSCI에서 인용이 됐던 것들 즉 그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 저널 아니라 코어한 그 저널들 영향력이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저널들 간의 인용 관계만을 분석을 해서 그 인용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측에 2022 JIF라고 돼 있는데 2년 동안 출간된 모든 아티클 수에서 2년간 동안 인용된 수를 넣고서는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2 임팩트 팩터는 20년과 21년 출판된 아티클 리뷰 형태 논문이 22년도 인용된 평균 값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식으로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이 24년도니까 그러면 24년 임팩트 팩터가 아니에요. 항상 그 전년도 2년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값의 기준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한 가지 더 보시면 좋은 거는 바로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팩트 팩터라는 거는 최근 2년 동안 출판된 저널이 여기서 제시의 연도에서 모든 문서 형태에서 받은 피인용수를 근거로 산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팩터의 가장 큰 문제로 요새 제기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스코어들은 뭐 3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거나 최근에는 5year 임팩트 팩터에서 5년간의 평균치를 계산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죠. 자, 그러면 임팩트 팩터를 이제 확인해 보려면은 이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검색창에서 내가 원하는 저널명이나 또는 ISSM명 등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저널의 일부 이름만 쳐도 대부분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저널 오브 이렇게 쳐볼까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관련된 그 다음 문구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 거는 여기 나오는 ISSN 넘버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ISSN 넘버는 저널의 홈페이지 가시면 다 부여가 되어 있고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가장 명확하게 해당되는 저널을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저는 리스트로 보기 위해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See Full Listings라고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저널, 카테고리, 퍼블리셔, 컨트리, 레지온스 있는데 저널스로 일단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면 저널 네임들로 구분이 되어 있는 테이블 형태를 보실 수 있게 되고 현재는 2022 JIF 요게 저널 임팩트 팩터예요. 요 항목이 저널 임팩트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2022지 2024년인데 이렇게 헷갈리실 필요가 없으신 게 앞전에 설명드렸던 최근 2년간의 값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요 기준값을 이용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널마다 리스트업이 되는데 임팩트 팩터가 제일 위에 있는 CAA Cancer Journal for Clinicians는 254.7은 어마어마한 점수를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점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토탈 사이테이션 수는 굉장히 적죠.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미국 암학회에서 나온 학술지이기 때문에 암 통계와 관련돼서 항상 발표가 되는 학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과 관련된 논문들에서는 반드시 인용이 되다 보니까 피인용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란셋, NEJM, 자마 이런 것들은 항상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높게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분야에서 조금 더 좀 나는 포커싱을 해서 내 저널의 리스트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좌측에 필터를 이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필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다양한 필터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카테고리즈를 이용하시면 참 좋아요. 자, 카테고리는 이 카테고리 자체는 이제 어떤 전 세계에서 명확하게 통일된 규정이나 표준 규정은 없습니다. 각각의 출판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회사들에서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주제를 굉장히 주제 분야를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클래리베이트 회사는 웹 오브 사이언스나 저널 임팩트 팩터나 동일한 서치 카테고리를 갖고 있게 되고 이 카테고리 254개의 종을 나누고 그 안에서 또 세부 항목들을 계속해서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클래리베이트사 또는 이 해당되는 저널 임팩트 팩터 이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에 보시게 되면은 아까 메인 화면에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헬프 메뉴가 있어요. 이 헬프 메뉴를 통해서 그 사이테이션 각각의 카테고리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정의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분야가 반드시 딱 하나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학술지가 2개 이상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네스테시올로지가 일반적인 제너럴 메디슨과 함께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 저널들이 다른 곳에도 주제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카테고리 하나 선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널 임팩트 팩터 쿼타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각각의 임팩트 팩터를 총 4분위로 나눠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위의 쿼타일에 포함된 것들만 보겠다. 라고 해서 내가 목표하는 타겟을 정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2가지의 필터가 적용이 되고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쭉 학술지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저널들의 임팩트 팩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해당되는 저널의 명칭을 누르시게 되면 보다 자세한 사항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인이라는 학술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3가지나 되는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3가지 분야에서 모두가 출간을 할 수 있는 학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SCI2에 등재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넣는 게 저널 임팩트 팩터라고 되어 있고 간략한 설명과 함께 그동안의 임팩트 팩터에 대한 것들을 그래프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되고 현재 저널 임팩트 팩터는 7.4점입니다. 그래서 뷰 칼큘레이션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어떤 숫자로 입력이 돼서 계산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동안 임팩트 팩터를 보셨던 분들 중에서 좀 특이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바로 소수점 한 자리로 끝나게 됩니다. 기존의 임팩트 팩터는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7.926이라고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말풍선 모양으로. 이렇게 소수점 3자리까지 항상 늘 보여주던 것들이 이제는 소수점 1자리까지만 보여주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7.4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 우측에 있는 사이터블 아이템즈는 이제 어떤 것들이 사이테이션 카운트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기존에 82, 70 이 정도 카운팅이 되던 것들 중에서 410이라고 굉장히 높은 학술지가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게 되면은 임팩트 팩터가 팡 하고 좀 숫자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팩트 팩터가 많이 출렁였던 적이 언제였냐면 코비드 19 때, 그때 많이 인용되는 논문들을 한두 개 정도 갖고 있던 학술지들이 갑자기 임팩트 팩터가 올라가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확인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바로 요 저널 임팩트 팩터 우측에 보면은 저널 임팩트 팩터 without self citation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자가 인용 숫자만큼을 빼고 나서 계산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임팩트 팩터와 자가 인용 수치의 갭이 너무 커버리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가 인용하는 논문이 많기 때문에 학술지로서의 어떤 좀 근거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 피인용 수만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나는 학술지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를 좀 해보시는 것들,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될 항목은 요 바로 아래 저널 사이테이션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JCI라는 항목이 있는데 1.95라고 나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요 부분은 JCI라는 별도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임팩트 팩터 외에 임팩트 팩터를 조금 더 노멀라이즈 하기 위해서 이제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어딘가에 제출하시는 자료로 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 쓰진 않고 있지만 내가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저널을 확인하는 지표로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참고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부분은 더 내려가시게 되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Rank by Journal Impact Factor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게 되냐면은 대부분 어떤 곳에다 내가 제출을 할 때 내가 투고한 학술지에 랭크를 내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보시는 사이트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시면은 카테고리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각각의 랭크가 즉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35개의 학술지
학술지가 포함되는데 그 중에 4위입니다. 임팩트 팩터 수는 그냥 정렬한 거예요. 쭉 순서대로. 요렇게 이제 또 다른 카테고리에서는 212종이 있는데 이 중에서 19번째 학술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걸 100분위로 하게 되면은 여기 JIF 퍼센타일이라고 해서 요 부분을 확인하시고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널의 임팩트 팩터 부분의 랭크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분야에서는 나오진 않고 있는데 제가 요 필터를 잠깐 삭제를 해보고 필터를 사이테이션 인덱스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인덱스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보던 거는 SCI 쪽을 이제 체크만 해두시고 보시면 훨씬 더 나으셨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전체 세팅이기 때문에 ESCI 쪽 학술지들이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SCI를 체크를 하고 어플라이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임팩트 팩터가 받아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근데 뭐가 없죠? JIF 쿼타일이 없어요. 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즉, 임팩트 팩터가 있네 라고 내가 확인을 하고 이 학술지에다 투고를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지만 할상은 이거는 ESCI 학술지가 되겠어요. 즉 SCI급 학술지가 아닙니다. 임팩트 팩터 있는데요. 예,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올해부터, 그러니까 23년도 임팩트 팩터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계산이 된 거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임팩트 팩터가 있으면 SCI이다? 틀렸습니다. 예, 임팩트 팩터는 각각의 코어 컬렉션에 들어가 있는 아까 보여줬던 인덱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ESCI 학술지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ESCI도 임팩트 팩터를 갖고 있다. 그럼 이거 왜 계산하기 시작했을까요? 아까 그림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까요? 네, 신뢰할 수 있는 학술지지만 아직 영향력이 확인이 되지 않았던 학술지들인데 이 영향력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연구자들한테. 기존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클레리베이트 내부적으로 아마 내부 자료로 있었을 텐데 이걸 이제 좀 공개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들을 보시고 이게 나중에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SCI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거는 ESCI 종이 8,000종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널 임팩트 팩터 내에 내가 보실 때 요 숫자만 보시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가 ESCI인지, 그래서 여기에 카테고리에 써 있어요. ESCI라고 써 있고 현재는 JF 쿼타일이 없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고 이게 어느 곳에 색인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대부분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한번 답변을 좀 드릴게요. ESCI가 되면 다음에 바로 SCI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ESCI에 등재가 되기 위해서 많은 학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게끔 학술지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고 잘 지켜나가고 다듬어 가세요. 근데 거기에서 영향력이 더 커지는 개념들은 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술지들이 좋은 논문을 투고받고 싶어 하고 그런 연구자들을 계속 모집하고 피어 리뷰어들을 잘 선정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이유는 SCI로 더 올라가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될까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틀렸습니다. 예,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될 수 있는 ESCI가 되면은 SCI가 될 수 있는 후보군에 올라와 있다 정도로 이렇게 좀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임팩트 팩터였으면 SCI 저널일까?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렇죠. 임팩트 팩터는 ESCI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SCI 저널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임팩트 팩터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게 1년에 한 번씩 계산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SCI 형태의 저널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SCI에 등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게 계속 주 단위, 월 단위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임팩트 팩터를 받아오다가 S에서 드랍이 돼버리게 되면은 임팩트 팩터는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SCI급 저널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한번 필터를 제거를 해보고 요 학술지 한번 볼까요? 많이들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있던 학술지인데 온코타겟이라는 학술지입니다. 굉장히 오픈 어세스 저널 중에서 임팩트 팩터를 잘 받고 영향력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투고를 하시다가 이게 SCI에서 드랍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널 임팩트 팩터 있습니다. 있네? 하고서 이제 투고하시면 안 되세요. 잘 보시게 되면 저널 임팩트 팩터 트렌드 2016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5.168이라는 숫자도 이상하죠? 세 자릿수 안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왜 그렇게 생겼냐? 바로 이거는 기존에 받았던 게 남아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 여전히 잘 있네? 아닙니다. 예, 2016 값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SCI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고 하실 때 이것도 도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앞전에 임팩트 팩터 요 클릭한 거 바로 아래 보시면 SCIE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 두 아이콘이 하나가 아니에요. 임팩트 팩터와 SCI 서로 다릅니다. SCI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동일하게 클래리베이트사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이렇게 마스터 저널 리스트라는 항목을 오게 됩니다. 마스터 저널 리스트. 여기서 해당되는 저널을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ISSN 넘버라던가 저널명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어요.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없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CA 등재 여부를 지금 순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만약에 제가 봤었던 필터를 통해서 사이테이션 인덱스에서 ESCI만 또 한번 볼게요. 자, ESCI로 어플라이를 해주고 여기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일 첫 번째 있는 학술지를 마스터 저널 리스트에 가서 ISSN 넘버로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ISSN 넘버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exact match found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뭘 보셔야 될까요? 여기입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이게 ESCI 플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현재는 ESCI에 등재된 학술지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학술지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란셋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SCI로 이렇게 딱 잘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인덱스는요, 어디셔널한 거기 때문에 크게 지금은 뭐 이렇게 보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SCI로 되어 있는지, ESCI로 되어 있는지, 또는 아예 매칭이 안 돼서 검색이 안 되는지를 확인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다음 연도에 임팩트 팩터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파서블한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음 연도에 임팩트 팩터를 예측하려면은 논문들이 인용되는 것들을 쭉 계속해서 탐색을 하시고 확인하셔야 되시고 그걸 내가 손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발생하게 되냐면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논문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비드-19 때가 가장 대표적이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EJM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죠. 이렇게 갑자기 툭 하고 상승했죠? 예. 그리고 이렇게. 자, 보시게 되면은 왜 이렇게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비드-19과 관련된 아티클들이 굉장히 높은 사이테이션 카운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예상한 것 이상으로 갑자기 치솟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봤을 때는 한 뭐 2점대 학술지였는데 갑자기 점수가 올라갔다? 그런 경우들은 이렇게 뭔가 코어한 논문들 때문에 올라간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2년간의 값을 보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임팩트 팩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도서관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관련된 내용들, 정보들 확인 드릴 거고요. 나는 보다 좀 어디셔널하게 좀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 상단에 리서치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예, 교육 자료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전에 이제 클래리베이트 코리아에서 이제 진행했던 교육 내용이 있어요. 저널 임팩트 팩터의 이해와 검색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관련된 자료와 그 다음에 해당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연구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